임태희 교육감 보시기에 경기 교육의 네. 특징과 우수한 점 어떤 네. 점들을 특히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첫째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미래 사회에서 첫째는 AI 디지털 기술에 대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그리고 미래 사회는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는 여러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죠. 정말 한 번도 이 현 세대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한 이 주제들을 어떻게 그럼 학생들로 하여금 준비시킬 것이냐. 그래서 경기도는 AI 디지털 교사, AI 보조 교사가 선생님의 수업을 도와주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하이러닝 시스템을 저희들이 자체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러닝 시스템을 이제 많은 소위 외국의 인사들이 관심을 가져서 현장도 보고 저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그 하이러닝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AI 이 교사가 수업을 도와주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입니다. 경기도에만 지금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공유학교인데요. 공유학교는 학교가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학교에서 다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 다양한 사실은 교육적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우리 특히 경기도는 그게 장점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 학교 주변의 그 지역 사회의 교육적 역량을 아이들 교육에 연결시키는 그게 저희는 공유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유학교 시스템이 실제로 외국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이런저런 사례들이 개별적으로는 있지만 경기도처럼 그렇게 딱 공교육 체계로서 시스템화한 데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외국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좀 강조해 주셨어요. 예. 하나는 이제 그 AI 교수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이것과 이제 공유학교. 네. 이 공유학교는 사실은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제 한 아이는 마을 전체가 키운다 이런 개념. 그렇습니다. 온 마을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기조발제는 경기 공유학교를 하셨더라고요. 요거를 특별히 기조발제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조발제에 경기도가 좀 추진하고 있는 지금 공교육은 학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만 공교육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학교가 AI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쓰고 있지만 학교에 머물지 말고 학교 밖의 역량을 공교육 체계로 끌어들인 공유학교.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의 확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각이 됐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지금 설립 중에 경기도는 온라인 학교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 온라인 학교야말로 이제 하이러닝에서 쌓인 좋은 교육 콘텐츠를 예를 들어서 공유학교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죠. 수원하고 예를 들면 저 농촌 지역하고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까지 좋은 콘텐츠를 교육의 어떤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온라인 학교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장차 세계에서도 다 접근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하이러닝, 두 번째가 공유학교였습니다. 예. 자, 이 하이러닝 이것도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수업을 AI가 이제 보조하고 이런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용 사례들이 소개됐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세계의 예를 들면 주택에 대한 이제 어떤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계 주택의 사례들을 뭐 예를 들어서 지중해 연안의 주택 사례, 그다음에 밀림 쪽에서 있는 나뭇가지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주택 사례, 한국처럼 이런 주택 사례, 또 몽고의 주택 사례 이런 걸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팀별로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왜 여기는 이런 주택을 지었을까 하는 거를 그러면 하이러닝에서 그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미리 이제 연구를 하고 해서 토론을 벌입니다. 그러면은 기후 때문에 그렇다, 건축 자재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사람들의 습성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 외국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면서 세계의 주택들에 대한 것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런 이제 일종의 그 분인별 또 개인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중해 연안의 주택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는 진전이 잘 안 되더라. 그 선생님이 다 학생 개별 진전상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진전이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떤 게 고민이니?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는 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누구 하는 거하고 한번 의논 좀 해봐라 하고 잘하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수업을 시킬 수도 있고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본 사례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과 학생이 서로 배우고 존중하고 하면서 같이 성장하죠. 그런 사례들이 이 하이러닝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네. 방대한 자료가 아주 신속하게 정리된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그것도 큰 장점이고요. 예. 개별적으로 맞춤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굉장히 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하나 주고 푸는데 네네네. 개념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넘치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아니면 문제 푸는 그 과정이 뭔가 좀 에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생님이 보시면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학생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어디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다 나오니까 선생님이 관심 있는 학생한테 가서 아 이거는 개념이 좀 부족하구나 하면 제가 개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맞춤형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이러닝의 특징은 제가 보는 그 수업을 여러 군데 제가 가봤는데 학생들의 그 수업 참여도라는 게 과거에 일방적으로 뭐 칠판에 이렇게 그 한 가지를 쭉 여러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아주 수업 집중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도 교육 현장 방문도 많으셨다고 네, 말씀하셨으니까요. 어디를 가셨고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까? 그 학생들이 있는 이제 AI 교수 학습 플랫폼에 하이러닝을 쓰는 학교도 다녀온 분들이 계시고, 그건 대표적으로 수원에 있는 그 산의 초등학교라고 거기는 아주 굉장히 그 모범 학교입니다. 네네. 거기 다녀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지역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학생들의 다양한 어떤 그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천의 도예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그 영상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데는 게임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이 전부 이제 이 공유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지역에 꼭 그 학생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배우러 오는 이런 이제 그 현장이죠. 또 예를 들면 그 광주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는 아주 지구 환경에 대한 이 유네스코는 또 세계기구라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 생태 교육을 아주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생들에게 환경 생태 교육을 하면서 나의 탄소 배출을 얼만큼 줄이는가 하는 거를 이제 서로 토의하게 하고 하는 장면이죠. 예를 들면 뭐 잔반을 줄인다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들을 10군데를 지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10군데 지정하는 거가 이제 교통수단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픈을 했는데 불과 뭐 몇 분 만에 다 마감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아주 호응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여러 이제 교육 전문가분들께서 우리 경기도 교육의 다양한 현장들을 가보시고 나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던가요? 그 아주 그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멕시코의 어느 그 교사는 우리 이제 그 산이초등학교 그 디지털 그 교육 현장을 보신 것 같습니다. 하이러닝에 거기 보서는 진짜 자기 표현으로 영어로 정말 어메이징하다. 그러면서 상당히 몇 년 전만 해도 멕시코하고 한국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교육 현장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게 시범 학교만 그러냐? 경기도 학교들이 대체로 그러냐? 그래서 하이러닝은 1000여 군데 이상에서 이미 일반화 돼가고 있다 그랬더니 1000군데라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그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는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교수님도 그 아마 영국도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는 아주 그 깜짝 놀라는 현상이 있었고 또 예를 들면은 그 중국에서 오신 어느 선생님은 도예고등학교를 갔어요. 도예고등학교 가서 이제 그 일반 학생들이 그 하는 걸 보고 자기도 학생으로 돌아가면 이런 학교 다니고 싶다고 와서 그렇게 그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에서 아주 많은 그 세계 교육 그 전문가들이 하여튼 경기도 교육을 보고 아주 상당한 그 아마 강한 인상을 받고 이렇게 이번에 행사가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